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어지는 입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특목고, 자사고 합격을 위해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입시 이야기 두 번째, 특목고 자사고 합격을 위해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목고 자사고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명문고등학교로서의 그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많은 학생들을 좋은 학교에 많이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좋은 아이들을 많이 선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는 핵심 평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학업 능력이고 두 번째가 도전정신, 열정, 목적의식이고 세 번째가 인성 및 품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나름대로 좋은 학생을 선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3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학업 능력인데요.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특목고 자사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교과 능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교과 능력 다들 알고 계시죠? 성취도가 제공이 된다. 하지만 특목고 자사고 입장에서는 100점짜리 A가 왔는지 90점짜리 A가 왔는지 분간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100점짜리일까 90점짜리일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주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바로 중학교 2학년까지 제공이 되고 있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세 특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뽑는다면 첫 번째가 과목 능력이고 두 번째가 탐구 능력일 거다라는 겁니다. 자, 탐구 능력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어떤 수업을 듣다가 관심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자료나 책을 통해서 추가 학습을 하고 그러다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교사의 질문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탐구 능력이죠. 자, 이런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 학생은 100점짜리 A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분협의 특기사항이 진짜 내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 특이 제공되는 학교가 영재학교, 과학고, 전국모집, 자사고에 제공이 되고 있고 외고, 국제고에는 제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바로 지적활동이다라는 겁니다. 지적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과 동아리, 독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기록된 과목 능력이나 또는 체험학습 등에서 얻은 정보, 자, 이 정보에 관한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나 책을 통해서 추가 학습해 나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런 것을 보면은 그래, 이 학생은 스스로 뭔가를 해나가는 그런 지적 활동들이 풍성하구나. 그러면 이 학생을 선발하는데 문제가 없겠어.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이 교과 동아리는 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특수 및 종합의견도 세특과 동일하게 중학교 2학년까지 제공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데 참고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상에 관한 것인데요. 자, 이 교내 수상이 기록되고 있는데 영재학교 과학고는 제공이 되지만 다음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재학교 과학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쪽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는 것이 바로 도전정신, 열정, 목적의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진로 활동을 살펴본다라는 것인데요. 아니, 중학교 진로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열이만열 고등학교 입학한 후에는 거의 대부분이 진로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특목고 자사고가 이 진로 활동을 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학생이 중학교 때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네. 그러면 그 관심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지식을 확장하고 잘 해나가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보면은 그래, 이 학생은 어떤 목적의식이 있으면 스스로 이렇게 해나가는 도전정신, 열정, 목적의식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희망 진로에 관한 활동이라든가 희망 진로에 관한 독서라든가 또한 있을 수 있는 희망 진로에 관한 동아리라든가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의 진로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본다면 그래, 이 학생은 어떤 목적의식이 있으면 스스로 이렇게 나가는 아이구나. 그러면 공부도 정말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열정의식까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우리 학교에서 선발했을 때 명문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는 것이 바로 인성 및 품성이다라는 것이죠. 자, 인성 및 품성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특목고 자사고는 단체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그 학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친구들과 협업이라든가 협력, 나눔, 배려, 책임감, 규칙 준수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다면 단체 생활하기에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인성 및 품성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기타 학교 생활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결이라든가 임원 활동이라든가 체육대, 축제 때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의 인성과 품성을 어떻게 평가해놨는지 그리고 의미 있는 봉사가 있다면 봉사활동은 어떻게 해봤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래, 이 학생은 공부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뭔가 있으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목적의식도 있고 그리고 사람 됨됨이도 괜찮네. 이 학생은 뽑자. 이렇게 해서 선발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3요소를 잘 갖추기 위해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한번 빠른 속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결입니다. 절대 미인정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미인정 결석은 1일당 감점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모집 정원 이상의 아이들이 지원을 했을 경우 모든 아이들이 올 A고 미인정이 없는데 나 혼자 미인정이 있다라고 했을 땐 1단계에서 탈락이 되겠죠. 그래서 미인정은 만들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 이 모두 합쳐서 3회가 되면 주로 미인정 결석 하루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도 합해서 3이 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학교별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광양제철고는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를 1회당 0.1씩 감점을 하니까요. 그리고 민사고는 그냥 동점자 처리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 학교별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전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미인정 결석은 1일당 학교별로 감점을 시키고 미인정 지각조퇴 결과는 합 3이 되면 미인정 결석 하루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상 경력입니다. 수상은요,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영재학교 과학고는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확인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과학고는 지역에 따라서 제출하는 학교도 있고 제출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영재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대부분 전화 면담이라든가 방문 면담이 가능하고 또한 소집 면접할 때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재학교 과학고는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을 받으면 좋을까요? 바로 수학, 과학, 영어 이 세 가지 경시대회가 만일에 우리 학교에 있다면 열심히 도전해서 수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 학교에서 수학, 과학, 영어에 관한 경시대회가 없다. 그렇다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창의적 체험활동인데요. 이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활동, 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바로 뒤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동아리인데요. 자, 동아리는 창체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창체 동아리는 학교 공식 동아리고 자율 동아리는 비공식 동아리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자율 동아리는 1년에 한 개씩 기록이 가능하고요. 동아리명, 내용 모두 포함해서 30자 이내로만 기록이 가능하고 중학교 2학년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율동아리는 현재 중3까지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은 자 희망 분야가 외교관이면 외교관, 변호사만 변호사 이곳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각각 진로활동들은 아래에 이렇게 기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 분야는 고등학교에 제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출되지 않지만 이 학생의 희망 분야에 대한 활동들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고 이 학생이 어떤 꿈을 꿨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자, 그렇다면 차례차례 뒤로 넘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 첫 번째 바로 자율활동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이 학생의 진로 희망은 외교관이다 라고 가정을 했죠. 앞에서 기억나시죠? 자, 외교관이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활동은요,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서 주체 주관된 학교의 모든 활동이 기록 관리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재난 안전 교육, 그다음에 수련회, 사제동행, 야행, 그다음에 체험학습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죠. 그리고 체육대회 이런 것들도 기록이 되고요. 축제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원 활동들도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학급 반장, 부반장, 총무서기, 학생회 임원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율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임원 활동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반의 반장은 한 명입니다. 내가 아무리 반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친구들이 뽑아줘야만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나서기 좋아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 아이인데 반장이 도전했지만 친구들이 선발해주지 않았어. 뽑아주지 않았어. 그러면 반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 어떨까요? 체험학습. 자, 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관심 있는 내용이 있다면 관련된 분야의 자료나 책을 통해서 추가 학습해 나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딱 드러난다면 그래 이 학생은 지적 호기심이 있는 아이구나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아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리고 임원활동 중요치 않다가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하되 못해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리입니다. 자, 동아리는 대부분 학생들에게 제가 교과 관련 동아리가 있다면 교과 관련 동아리를 하고 꿈과 관련된 동아리가 있다면 꿈과 관련된 동아리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학교에서 교과 동아리가 없는 학교가 많고요. 꿈과 관련된 동아리 할 수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있다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에 있다면 교과 관련 동아리는 영어나 수학 이런 쪽으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꿈과 관련된 동아리는 역사 속의 외교관이라든가 우리 문화재 탐방 이런 동아리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교과 동아리도 없고 꿈 관련된 동아리도 없는데 토론 동아리가 있다면 이 토론 동아리 적극 추천한다 라는 겁니다.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판적 사고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토론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모든 것이 잘 아우러졌을 때 정말로 멋있는 토론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토론은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이도저도 아무것도 없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 자, 기타 동아리에 가입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관련된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이 위에 있는 이 동아리 못지않은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보시고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은요, 대부분 기록되는 내용을 보면은 홀랜드 적성검사, MBTI 성격 영검사, 그다음에 학업 인적성 검사, 그다음에 뭐 명사 초청 특강 뭐 이런 내용들로 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특목고 자사고 입학하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생각 안 하시겠죠? 네, 한 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일에 외교관이라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때
외교관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역대 외교부 장관은 누가 있었고 업적이 무엇인지 한번 조사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해외 반출된 우리 문화재가 무엇이 있었고 그리고 환수된 문화재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가치를 한번 분석을 해보기도 하고 현재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외교 현황이 무엇이 있고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는 것들. 자, 이런 것을 딱 보면 입학 담당관들은 어떤 것을 느낄까요? 그래, 이 학생은 어떤 목적이 있다면 스스로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자기 주도적 열정과 도전 정신을 충분히 갖추고 있구나 라는 거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로활동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혼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 선생님이나 또는 담임 선생님 지도하에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자, 교과학습 발달 사항인데요. 이것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성취도 A 받은 학생들이 대부분 특목고 자사고 원서를 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학생이 100점짜리일까 90점짜리일까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과목별로 교과 선생님이 500자 이내로 기록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되는 것은 과목별 학습 참여도, 그다음에 태도, 수행평가, 이해력, 성취도, 그다음에 지적 호기심, 영재 교육원 등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기록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죠. 그런데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전국 모집 자사고, 영재학교, 과학고에는 제출이 되지만 나머지 학교에는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국 자사고, 영재학교, 과학고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학업 능력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원 관련된 내용은 미제출이 됩니다. 하지만 과학고라든가 다음에 영재학교에서 전화 면담이라든가 학교를 방문하는 그 순간 이 학생이 영재교육원을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는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과학고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영재교육은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력 뭐냐라는 거죠. 교과 학습 시 관심 분야가 있다면 반드시 관련된 책을 통해서 추가 학습을 하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해라 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중학교 3학년 내용은 제출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중학교 1학년과 2학년까지 제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자유학년이나 자유학기제 활동인데요. 자, 이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유학기제 학년제에는요. 진로 탐색활동,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로 탐색 활동에서 꿈과 관련된 것이 있니? 그러면 해라. 없니?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해서 열심히 해라. 주제 선택에서 교과 또는 꿈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니? 그러면 그걸 선택해서 해라. 없으면 학교에서 개설된 거 아무거나 선택해서 열심히 해라. 예술체육활동 네,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동아리 교과 관련 동아리, 꿈과 관련된 동아리가 있니? 그렇다면 그거 선택해서 열심히 해라. 없다면 기타 동아리를 선택해서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년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이 내용을 보시고 이렇게만 해준다면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독서죠. 자, 대부분 학생들과 어머님들께서 이 독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아이 꿈이 외교관이니까 그쪽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요. 반드시 그런 거 아닙니다. 책은요,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양도서라든가 내가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독서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 꿈에 관한 책들, 예를 들어서 나의 직업 외교관,
외교하는 국가대표 멀티플레이어 등 이런 내 꿈과 관련된 것도 좀 읽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반드시 내 꿈에 관련된 걸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지식 함량을 위해서 읽었던 독서라든가 내 꿈과 관련된 것을 읽었던 이 독서에 관해서는 내가 그 책을 왜 읽게 되었고, 읽고 무엇을 알았고, 내용 요약이 되겠죠. 그리고 안 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또는 읽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또는 어떤 부분에 호기심이 생겨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기록을 해둔다면 면접 대비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사고 중심으로 이 독서 면접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자, 면접 보러 갈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읽었던 책을 다시금 읽고 간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었을 때 이렇게 둔다면 우리 아이들이 면접 보러 갈 때 그 내용만 살짝 보고 가도 면접 대비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행동특수 및 종합의견인데요. 이것은 중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 2학년 담임선생님 기록까지만 넘어갑니다. 중3 담임선생님의 내용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기록되는 내용은요,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인성과 품성은 어떤지, 그리고 공부는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자기 꿈에 관한 발전 가능성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 1번과 2번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3번과 4번도 매우 중요하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담임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담임 선생님이 스스로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을 피력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서도 담임과 면담이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이렇게 관리한다면 맨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부분이 꽉 차게 될 거고,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우리 아이는 자기소개서를 정말로 멋있게 써나갈 수 있는데요. 그 자기소개서 부분은 추후 다시 강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목고 자사고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학교생활 기록부를 관리하면 좋을지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보셨죠? 네, 다 듣고 보니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과, 두 번째, 우리 아이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특목고 가기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특목고 자사고 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쉽게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신다면 원하시는 특목고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들 특목고 자사고 합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